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 벌써 2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강수진은 고시원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때를 떠올렸죠. 남편 민재가 마지막으로 건넨 전화 속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보, 지금 나가는데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그 말이 민재의 마지막 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진은 차가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진을 데리러 오다가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과 정면 충돌했고 현장에서 즉사했죠.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오열하는 수진 앞에서 시어머니 오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던 그 말들이요. 네가 죽인 거야. 네가 민재를 죽인 거라고. 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수진을 향해 시어머니는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재가 집에 있었을 텐데. 친척들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목을 잡아 끌어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았죠. 그때부터 수진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정과도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고 민재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이 끊어졌으니까요. 이제 수진의 하루는 번역 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좁은 고시원 방 한켠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를 바라보며 영어 문서들을 한글로 옮기는 일이 전부예요. 가끔 민재와 함께 살던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수지는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돼. 수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 때문에 민재가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요. 그날 밤 조금 더 일찍 연락했더라면, 아니면 자신이 직접 택시를 타고 갔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수진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이 번역 작업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걸려오지 않았던 번호였거든요.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시어머니 오말순의 목소리였죠. 예전보다 훨씬 쇠잔해진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떡해. 내가 허리를 다쳤어.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하반신을 제대로 못 쓰겠다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밭화기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도 구하려 했는데 돈이 없어서. 친척들한테 부탁해봐도 다들 바쁘다고 하고. 말순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밖에 없다, 수진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년 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내쫓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그토록 증오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유일한 희망이 된 셈이죠. 어머니, 저는 제발이야, 수진아. 나 혼자서는 정말 못 살겠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밥 해먹는 것도 어려워. 말순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듯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민재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어머니를 돌보라고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2년 동안 지워버리려 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의 독설, 장례식장에서의 굴욕,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외로운 나날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민재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잃고 많이 힘드실 거야. 이해해줘, 여보. 민재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죠. 누구에게든 따뜻했고 특히 어머니를 무척 아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친구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은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기 좋은 사람이었죠. 정은아, 나 좀 이상한 상황에 놓였어. 수진이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정은은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 왜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인데. 정은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어머니를 돌보라고 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게 굴었어도 말이야. 그건 민재의 생각이고 이제는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거든. 정은의 말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마트에서 죽과 반찬거리를 사들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2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집은 예전보다 훨씬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대문 앞 화분들은 말라 죽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우유병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진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니 말순이 소파에 반쯤 누워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주름만 깊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말수는 수진을 보고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엌에 설거지할 것들 쌓여 있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해. 그리고 빨래도 좀 돌려야 하고. 수진은 가져온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며칠치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냄새도 많이 났어요. 수진은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최소한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명확했으니까요. 수진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말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물리치료를 도와드리는 것이 일과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이것저것 지시만 했습니다. 물이 미지근해. 다시 끓여와. 반찬이 짜다. 네가 해온 거 말고 새로 해. 베개 좀 세워줘. 아니야, 너무 높아. 다시 해. 수지는 그런 말순의 모습을 보며 2년 전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소리치던 모습, 민재 살아있을 때도 수진을 못마땅해 하던 모습들이요. 가끔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수진은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을 수진이 들었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겠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수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말순도 자신이 수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정은이 수진을 만나러 왔어요.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정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넌 정말 이걸 왜 견디는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줬다고. 정은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왜 견디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 그냥 민재를 생각하면 그냥 버릴 수가 없더라. 민재는 이미 없어, 수진아. 네가 살아야 할 사람은 지금의 수진이야. 정은이 수진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살 거야? 민재도 네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은 왜 이런 생활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말순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까칠하긴 했지만 가끔씩 수진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진아, 너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던데. 괜찮아? 어느 날 아침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응.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말순이 처음으로 덕분에라는 말을 했어요. 수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말순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수진에게는 무척 큰 의미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고마움의 표현이었거든요. 별 말씀을요? 수진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으니 말순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말순의 친척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겁니다. 말순의 시누이와 조카들이었는데 평소에는 안부 한 번 묻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언니, 몸이 어떠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시누이가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수진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 씨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조카가 수진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말순과 이야기하는 동안 수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언니, 혹시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런 걸 왜 묻니? 아니, 그냥 만에 하나라도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까 봐서요. 그들의 시선이 부엌에 있는 수진을 향하고 있다는 걸 수진도 느꼈어요. 친척들은 수진이 말순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친척들이 돌아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순이 수진을 보는 눈빛에 다시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수진아, 너 혹시... 네, 아니야, 그냥... 말순이 말을 멈췄지만 수진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였죠. 다음 날부터 말순의 태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퉁명스럽고 까칠한 모습이 되돌아왔습니다. 반찬간이 너무 세다. 내 몸 상태 생각이나 하고 하는 거야? 물이 너무 뜨거워. 내가 다칠 뻔했잖아.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어요. 수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오후 말순이 갑자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말순의 표정이 심각해서 수진도 긴장했어요.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네, 어머니. 너 혹시 내 재산 때문에 나를 돌보는 거 아니야?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쏟은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그런 모양이네. 말순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돌봐준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 달 넘게 정성스럽게 돌본 것들이 모두 헛된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믿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네요. 수진이 일어서자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앉아. 아직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수진이 짐을 싸기 시작하자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야, 수진아.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갑니다. 지금 나가면 난 어떻게 하라고. 말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척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하세요. 그 사람들이 뭘 해주겠어. 너 아니면 난 정말 죽어야 한다고. 말순이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수진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피했어요. 어머니, 저를 믿지도 않으시면서 왜 붙잡으세요? 내가 언제 안 믿는다고. 방금 전에 제가 어머니 재산 때문에 돌본다고 하셨잖아요. 말순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맞는 말을 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늦었어요. 수진이 가방을 메고 현관문으로 향하자 말순이 휠체어를 굴려 따라왔어요. 제발, 수진아.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말순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은 그냥 걸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수진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넘게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정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어떻게 됐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나왔어, 정은아.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 잘했어. 정말 잘한 결정이야. 정은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다시 번역 일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말순 생각도 가끔 났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고시원 앞에서 누군가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말순이었습니다. 수진보다 훨씬 야위어진 모습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수진아, 미안했다.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수진은 말순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때는 미워했고 또 한때는 불쌍히 여겼던 이 사람이 지금은 그저 쓸쓸해 보였습니다. 친척들한테 재산 문제로 배신당했어. 간병인도 못 구해서 혼자 지내는데 정말 힘들더라. 말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미안해. 수진은 한참 동안 말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인생 살 겁니다. 수진아, 제 남편도 그걸 원할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걸 말이에요. 수진이 돌아서자 말순이 간절하게 불렀어요. 수진아, 제발.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면서 수진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드디어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말순이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수진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였으니까요. 민재의 사진을 바라보며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 당신도 이해해주길 바라. 석양이 고시원 방 안을 붉게 물들였고 수진은 처음으로 진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진은 번역 일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어 갔어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도 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봄날 정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말순 어머니 소식 들었어? 수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어제 병원에서 우연히 봤거든.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정은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아, 나는 이제 그분과는 상관없어. 내 인생 사는 게 우선이야.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수진은 정은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그 늪으로 빠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을 만났어요. 말순의 시누이였습니다.
어머, 수진 씨. 신우이가 반가운 척 다가왔지만 수진은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신우이의 표정이 심각해서 수진도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따라갔습니다. 실은 언니 일로 왔어요. 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계속 수진 씨 이야기만 해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고 언니가 수진 씨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 씨, 제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요. 한 번만. 안 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우이의 간청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요양병원에 혼자 누워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자신의 결심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말순의 조카였습니다. 수진 이모, 저 기억하세요? 민재 삼촌 조카 성호예요. 성호는 말순의 남동생 아들로 어릴 때 수진이 많이 예뻐해 주었던 아이였어요. 성호야, 왜 전화했니? 이모, 할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성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이모 이야기만 해요. 마지막에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이라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성호야, 이모,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할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정은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민재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는 말아줘. 결국 수진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가는 거라고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말순이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진 말순이 침대에 작게 누워있었거든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에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보는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정말 왔구나.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마지막에 너를 볼 수 있어서. 말순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놀랍도록 차가우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프긴 하지만 너를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말순이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너한테 화풀이한 거야. 말순의 고백에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민재도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 알았지? 그것이 말순이 수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흘 후 말순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수진은 장례식에 참석해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수진을 탓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